허베이성의 한 여대생은 발을 씻지 않습니다. 한 남자 지도자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더니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동굴 창살에 자갈을 날리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듯한 탁탁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펑샤는 파이프를 신발 밑창에 부딪혔고 쟤는 펼쳐진 지도 위에 떨어져 헤이펑커우 라는 글자를 잿빛으로 가렸다. 3개월 만에 세 번째 임무 실패였다. 죽기 직전에 크게 뜬 노소대장의 눈이 계속해서 번뜩였다. 뒤에서 가슴을 꿰뚫은 총알 자국이 마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대장님, 제 파이프에 구멍을 낼 뻔했습니다. 왕준이 현미밥 2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거친 도자기 그릇 가장자리에는 씻지 않은 쌀국물이 여전히 묻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등잔불 아래 붉게 빛났다. 지난번 곡물 창고 탈옥 사건 때 그의 광대뼈를 스쳐 지나간 총알 자국이었다. 진펑사는 그릇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지도에 3개의 왜곡된 선을 그었다. 흑풍관, 서곡창고, 통신소, 이 3가지 작전. 모든 경로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핵심 구성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왕주는 밥을 먹다가 잠시 멈췄다. 입가로 밥알이 떨어졌다. 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유램프의 불꽃이 갑자기 치솟으며 두 남자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다. 바깥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지붕을 휩쓸었다. 진펑샤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언제부터 잘못됐지? 생각해봐. 왕준의 시선은 천막 바깥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저 대학생들을 호위한 후에요. 이 생각은 마치 송곳처럼 예상치 못하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2달 전, 그들은 산속에서 도망치는 학생들을 태워왔다. 그 중에는 짧은 머리에 안경 너머로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은 눈을 가진 장메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글도 쓰고, 장부도 쓰고, 상처도 붕대로 감아줄 수 있어요. 그녀는 해진 캔버스 끈을 꽉 쥐며 말했다. 부상자 붕대를 씻으려고 끓는 물을 써야 할지라도 제가 남게 해주세요. 팀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펜을 쥐고 있다가 손가락 마디에 난 굳은 살을 바라보던 젠펑샤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리며 마음이 누그러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유능했다. 팀 명단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늙은 의사보다 더 침착하게 부상자들을 교체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팀에 합류한 지 2달 동안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신발과 양말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지난번에 샤오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그녀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약을 발라줬어. 자기 천 신발은 굽이 달았지만 한 번도 갈아 신지 않았지. 왕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목욕할 때도 항상 모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쫑즈처럼 긴 옷을 두르고 강에 가. 밤바람이 갑자기 거세지자 천막 커튼이 툭 쳐졌다. 진풍사는 등잔불을 끄고 말했다. 오늘 밤 한번 구경하러 가자. 자정의 2번째 징이 울릴 무렵 진영의 코골이 소리가 벌레 울음소리를 가렸다. 진풍사는 검은 천으로 덮인 등불을 들고 있었고 왕주는 소총을 꽉 움켜쥔 채 뒤따랐다. 고양이 발처럼 가벼운 그들의 발걸음은 굵은 소립 사이를 딛고 나아갔다. 장메이지의 천막은 가장 바깥쪽에 있었고 달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가끔 금속성 반사광이 반짝였다. 밖에서 망을 봐 진펑산이 천막 커튼을 걷어 올리는 순간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산소풀과 나무 향이 아니라 도시의 불량품 가게에서 파는 백단향과 비슷했다. 장메이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안경을 베개에 기대고 렌즈에 희미한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다. 등불의 빛이 검은 천의 틈새로 새어나와 이불 아래 웅크리고 있는 발을 비추었다. 진펑샨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손끝이 떨리는 듯 이불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이불을 걷어 올리는 순간 그는 숨을 헉 들이켰다. 산길에서 신기에는 너무 창백하고 예사롭지 않은 작은 발이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는 넓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관절은 마치 무언가에 팽팽하게 당겨진 듯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느 순간 왕준이 그의 안으로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끈 달린 일본식 나막신을 신어서 그런 거야? 오래 신으면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식은땀이 진풍산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지방 마을에서 기모노를 입고 발가락을 벌리고 자갈길을 걷는 일본 여성들을 떠올렸다. 이 소녀는 자신이 사범대생이고 도시에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내내 나막신을 신는 발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남자가 후퇴하던 중 야간 순찰 경비병과 마주쳤다. 진펑사는 허리춤에 총을 차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가서 그녀를 시험해봐. 다음 날 일행이 출발할 때 왕준은 일부러 장메이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책이 든 캔버스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도왔다. 그는 오늘 밤 베이즈 마을에 들른다고 들었는데 거기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달아서 꿀이 입에서 나올 정도야 라고 말했다. 장메이지는 길을 가로막던 대추나무 가지를 밀어냈다. 햇살이 안경에 반사되었다. 베이지 마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 낯익은 광경이야. 왕준은 야성적인 대추야자를 입에 던졌다. 마을 대무대 기둥의 장면에 우리가 새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속에서 공포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겁먹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번뜩였다가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정오 무렵 깊은 숲속에서 장메이즈는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은 마치 화선지처럼 창백했다. 왕 형님, 배가 너무 아파요. 편히 쉴 곳을 찾아야겠어요. 진풍산이 돌아서자 그녀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다. 가까이 쉬세요. 갈림길에서 만나요. 그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장메이즈가 숲에 들어서자마자 뒤를 가리켰다. 가장 영리한 꼬마 병사, 로치가 웅크리고 따라왔다.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토끼를 쫓아다녔던 로치는 낙엽을 밟아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로치가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찢어진 편지지를 움켜쥐고 다가왔다. 선장님. 배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바위 틈에서 검은 천셔츠를 입은 남자와 부딪혔어요. 허리가 불룩하고 발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일본 스파이일 거예요. 종이 조각에 쓰인 글씨는 아름다웠다. 베이지 마을이라고 붉은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다. 진펑샤는 종이 조각을 뭉쳐서 담뱃갑에 쑤셔 넣었다. 원래 계획대로 하자. 오늘 밤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야겠다. 저녁 무렵 베이즈 마을에 도착한 진펑샤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찐 양을 도살하고 무대 앞에 높이 솟은 모닥불을 피우라고 했다. 팀원들은 불꽃 주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메이지는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무의식적으로 불꽃을 만지작거렸다. 깜빡이는 불꽃이 안경에 반사되어 그녀의 표정을 흐렸다. 왕준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일부러 그녀에게 부딪히자 수리 바지에 쏟아져 흰 양말 조각이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장 선생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급히 뒤로 물러섰다.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은 점점 검붉은 숯더미로 변해갔다. 감시탑 위에 앉아있던 진풍사는 왕준과 그의 부하들이 무대 들보에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그 병사들은 사실 곡식 창고에 기대어 총을 움켜쥐고 귀를 땅에 대고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자정종이 울리자마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달빛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차갑게 빛나는 투구와 함께 어둠 속의 형체들이 10여 명 보였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니추에게 보였던 검은 천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이제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지도가 밤바람에 바스락거렸다. 온다. 진풍산이 파이프를 물자 어둠 속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일본군이 마을 입구 공터로 완전히 진입하자 그는 팔을 휘둘렀다. 막루에 설치된 기관총이 먼저 발사되었고 총알이 빗발쳤다. 이어 무대들보와 맷돌기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방심한 일본군은 떼지어 쓰러졌다. 남은 일본군은 골목길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문짝과 곡물 창고를 이용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천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휘용 단검을 치켜든 채 고함을 질렀다. 문짝을 깨뜨린 순간 왕준이 그의 머리를 쏘았다. 전투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일본군은 포위되었다. 진풍산은 전과를 세고 있을 때 갑자기 장메이지의 천막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달려가던 그는 그녀가 난로에 서류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게릴라 파견을 기록한 명단이 불길 속의 검은 나비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불태우지 마. 쓸모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장메이지는 황급히 돌아섰다.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는 돌아서서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커튼을 여는 순간 왕준의 검은 총구에 부딪혔다. 대학생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왕준의 목소리는 12월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전쟁 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신념, 그리고 서로 다른 선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 편에서 싸우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